네, 그럼 1시 30분 지나고 있네요. 저희 오후장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윤수 수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네요. 아무래도 오늘 뭐 내만 열리는 날이다 보니까 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그 파생과는 조금 그래도 상징성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요? 이런 쪽인 코스닥 쪽이 오늘 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저평가돼 있던 선물이 오늘은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권가의 전원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이 좀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하면서 코스닥 1000포인트까지 가길 한번 기다려볼게요. 예, 그럼 그랬으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하나씩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예요. 예. 시총 4위로 올라왔고 이제 네이버 바로 다음에 있잖아요. 예. 이 LG화학을 누르고 시총 4위로까지 오를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인지 카카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이 카카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차영주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매일경제TV에서 작년 이맘때 카카오를 13만 원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 이맘때. 예, 13만. 근데 또 13만 원이네요, 오늘. 물론 이제 이 가격과 그 가격은 절대 다른 가격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초창기 때 매일경제 방송에서 13만 원대 말씀드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나는데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카카오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그동안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옛날 가격으로 보면 한 60만 원 정도죠. 이것을 지금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형국들이 보여왔었죠. 많은 분들이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카카오에 대한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다 알고 계셨는데 주가가 거기에 화답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강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설명한다라는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13만 원대 카카오를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증권사의 리포트도 별로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던 것들이 이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다 아시는 물론 카카오톡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더 익숙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대중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를 가지고 추가 이윤을 남기기는 쉽지 않았죠.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각종 IPO에 대한 자회사 IPO를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손해보험이 드디어 승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 시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보험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그룹도 보험사에서 나오는 이익들이 그리고 이제 예비금이라고 그럴까요? 그 보험금이 들어오는 것들이 현금으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룹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한때 했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도 일단은 손해보험부터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보험까지 나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험이 된다면 여러분들 보험금 매달 납입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손해율이 높다 하더라도 이런 캐시플로우가 있는 한 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것들이 카카오의 오늘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몇만 원 안 내는데 예. 보험비로 몇십만 원 내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우리가 이제 아나운서도 월급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네. 월급으로 생활한다라는 게 저같이 이제 프리랜서들은 월급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좀 맞아요. 불안정해요. 근데 보험료라는 게 일시적으로 기업에 따박따박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러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이 그 어떤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카카오는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이 보험 이슈 때문에 사신 건 아닐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예. 자회사들 IPO가 산적해 있잖아요. 예. 이 이슈를 본다면은 딱 정해진 이벤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도 이제 서두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제가 어떤 IPO가 있다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다 알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모르고 사신 분들은 없을 거고요. 알고 사고 싶으신 분들은 다 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새로운 모멘텀 우리가 뭔가 좀 새로워야 좀 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손보라는 것들을 보면 여기에 또 주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손보라는 게 당장 이익이 난다. 지금 예비 신고서를 낸 거기 때문에 당장 이익이 난다라는 건 아니죠. 또 이렇게 회사도 이게 은행과 다르게 은행은
사이트만 열면 되지만 손보 같은 경우는 손해 사정인도 있어야 되고요. 보험료도 계산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성하려면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카카오에 있어서의 주가의 오늘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카카오 하면 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둔 게 몇 개 있잖아요. 네, 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있고 네. 제가 생각하기엔 또 카카오가 네. 자식에게 물려줄, 손주에게 물려줄 종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대중화되긴 했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IMF 이전만 하더라도 은행이 망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었죠. 없죠. 네. 근데 IMF 때 은행들이 망하는 걸 보고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 저를 필두로 해서 충격을 받으셨죠. 은행도 망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은행주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 상장 폐지가 당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셨죠. 지금은 카카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런 기업들, 이런 유니콘 기업들 좀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카카오라는 기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톡을 우리가 쓰기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게 나왔네? 라지만 지금 카카오톡 쓰시는 분들도 카카오톡은 당연히 쓰지만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다양한 SNS 서비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토스도 지금 현재 상장을 예정하고 있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정도의 어떤 그러한 확고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조금 더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건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면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보유 물량을 축소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럼 카카오의 또 대항마인 네이버 그렇죠. 의견이 같은지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갈 때 네이버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은 카카오가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네이버의 주가를 보고 아직 이 종목은 박스권이네. 그럼 얘도 신고가 돌파할 거야라고 사신 분들 네.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이 네이버 카카오 시총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두 회사의 방향은 어떨까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를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작년 이맘때 카카오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니 뭐 그냥 그저 그런 회사지 않아? 카카오 이제 카톡하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카카오가 좋을까 네이버가 좋을까? 당연히 네이버가 좋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게임도 있고 있지 않아? 웹툰도 있고 예, 쇼핑도 있고. 그건 작년 요맘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카카오가 좋아 네이버가 좋아. 당연히 카카오가 좋지. 자회사도 있고 뱅크도 있고 이런 형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1년 만에 바뀌어 버렸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거의 연장선으로 보면 카카오가 1년 뒤에 또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네이버의 아킬레스건은 작년 이맘때 카카오의 아킬레스건은 뭐였냐면 카카오는 그때 당시만 해도 비용이 나오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카카오 택시, 버스, 카카오톡 이거 다 비용이에요. 근데 이익을 창출 못하니까 네이버가 더 비교 우위에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익으로 전환되니까 네이버는 뿌려놓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라인만 있지 뿌려놓은 게 없다 보니까 과실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카카오는 과실을 얻었기 때문에.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이점을 본다라면 네이버가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맞아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결국 두 개가 비등비등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뭐 카카오와 네이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분명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면 뭐 아빠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카카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이 올라온 게요. 네. 카카오가 자회사 상장되면 실질적으로 카카오는 지주사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힘이 빠질 것 같은데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네이버는 자회사들 상장 이야기가 아직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온전히 그 모멘텀들 씨를 뿌려놓은 것들에 대한 모멘텀을 다 홀로 가져갈 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씨를 뿌리는 단계고요. 네. 네이버 물론 카카오랑 네이버의 수익원을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 70%가 광고 수익이고요. 네. 카카오도 여전히 40%가 광고 수익입니다. 광고에 따른 수익원이 가장 크긴 한데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뭐 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투자가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들 이런 기간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물론 자회사 실적을 땡겨오느냐 안 땡겨오느냐 지주회사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너무 빠른 선택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기업이지 않겠는가. 광고만 갖고서 살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아프리카 TV가 넷플릭스와 유튜버의 공격을 받았듯이 언제든지 이런 단일
수익 모델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이버가 라인과 제트홀딩스의 합병도 했고요. 위버스와 브이라이브 서비스도 통합하고 와패드 인수하는 등 한 게 많습니다. 예. 이제는 또 성과를 향후에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네이버 그럼 지금은 신고가 보고 한번 사도 될까요? 어떻게요? 일단은 저는 뭐 매수 여력으로 본다라면 네이버가 좀 열려 있다. 카카오 같은 경우보다는 네이버가 아직까지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반신반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네이버가 조금 열려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긴급 진단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오늘의 급등 급락 종목들 특징주로 다뤄보겠습니다. 대원전선이고요. 제2의 대한전선이 될 수 있을까? 이름도 또 비슷해요. 한 글자만 예. 달라요. 국내 자동차 전선 1위 업체인 대원전선인데 어떤 회사인지부터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전기와 관련된 구리선,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어서 전원, 그다음에 통신선, 이 구리선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게 뭐 저도 휘발유차를 지금 아직까지는 타고 다닙니다만 여기에도 수많은 지금은 전원 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원 장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전기차로 되면 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통신을 공급할 수 있는 거. 물론 무선으로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핸드폰을 통화하면 무선으로 되는 것 같지만 기지국을 통해서 유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론 광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사용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의 주가 흐름들이 최근에 조금 고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리 가격 강세 때문에 또 전선주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이 구리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일단 구리라는 것이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구리라는 것들이 이제 산업에 있어서 철강과 마찬가지로 핵심 산업이다. 비철금속 중에서는 가장 대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경기가 회복이 되면 구리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뭐 전력이라든지 산업 생산에 대한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구리 가격은 지금 정도의 강세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대한전선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이런 전선이 예전에는 뭐 아파트 건물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전기 자동차 상용화와 함께 더 시장 마켓이 넓어졌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대원전선 그럼 현재 가격은 어떨까요? 딱 그 밸류예요? 아니면 좀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트렌드를 놓고 보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좀 꺾여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원전선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스토리가 좋은 상태에서 이제 차트가 올라간다. 그리고 어제 오늘 거래량이 분출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이제 차트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 시점을 놓고 본다라면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면 대원전선도 아직까지는 좀 상승폭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내주진 말고 조금 더 잡아두자. 뭐 굳이 뭐 빨리 보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이익을 조금 더 향유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원전선은 조금 더 가져가 볼게요. 보유자분들 관점이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만도예요. 오늘 만도가 시가가 7%의 개파락으로 시작을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도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이다스 물적 분할 소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뉴스에 따라서 그동안 만도가 이제 50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좀 충격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설왕설래를 계속해서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그동안 못 샀던 분들은 언제 매수를 좀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만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좀 하는데 저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만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CC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즉 LG화학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분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이제 계획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도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자율주행을 100% 자회사로 두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만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100% 자회사를 두면 어차피 이익을 끌어오기 때문에 만도 입장에 똑같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문적 분할되는 회사가 또 상장이 되게 된다라면 우리가 KIFRS에 따라서 땡겨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모회사 가치를 우리가 잘 평가를 안 해주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가치를 그렇게 평가를 잘 안 해주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져서 만도에 대해서 오늘 개파락이 시작이 됐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결국 만도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서 자금을 끌어당겨서 앞으로 산업을 키워나가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회사 측 얘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 부분 하락에 대해서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제 모 회사의 지분 가치가 향후 희석될 것이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렇죠. 그와 반대로 이제 증권가에서는 자금 조달 돌파구 마련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LG화학 사례를 보면은 한 번 떠난 투심은 또 돌아오기가 그렇죠. 힘들더라고요. 뭐 주식이 뭐 속된 말로 만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많은 것들이 엮여 있는 기업 같은 경우 우리가 굳이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 회복되는 투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일단은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굳이 손절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만도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제가 이런 속된 편하게 하면 중국집 가서 짬짜면을 시켰어요. 네. 짬짜면을 시켜 두 개를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만밖에 주문이 안 된다. 이런 강요를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만도를 보셨을 때 분명히 두 가지를 다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자율주행을 빼고도 내가 만도가 좋다. 그럼 보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견디셨다 보이는데 내가 자율주행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도를 샀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팁으로 기관의 매수를 확인한 후 매수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핫한 4가지 종목들 다뤄드렸고요. 차윤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